예, 이제 성인아이 강의. 예, 우리가 그동안에 성인아이가 이제 세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또 그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으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완벽형 성인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형 성인아이가 있고, 의존형 성인아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배형 성인아이들은 상담을 잘 받으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배형 성인아이들은 우리가 상담 과정을 잘 몰라요. 잘 안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배형 성인아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을 진행하다가 의존형 성인아이나 또는 완벽형 성인아이를 상담 진행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요번 강의 뒤에 나오는 주제인데, 요번 강의가 뭐냐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렸냐면, 완벽형 성인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강한 위씨를 만나는 대목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기억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또 괜히 그 기억하고 있다가 또 완벽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강한,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desire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강한 wish 혹은 desire,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요번에 우리가 할 얘기인데, 그 전의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배형 성인 아이들은 상담이 잘 안 오니까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의존형이거나 또는 완벽형 성인 아이들이 이 자기의 강한 위시, 이 디자이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납니다. 화를 못 내던 사람이거나 화를 안 내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나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지배형으로 활동을 해요. 그동안 못했잖아요. 특히나 의존형들은 더더군다나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를 보면 대체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지배형 성인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 유형을 돌아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지배형 성인 아이 빼고 두 개를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의존형 성인 아이도 빼고 맨 마지막에는 완벽형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억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벽형 성인아이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의존형 성인아이를 해야 되겠다. 자꾸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맥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벽형 성인아이 쪽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의존형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지배형 조금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완벽형 성인아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상담에서 완벽형 성인아이를 이해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자기 규정이란 말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기 규정, 기억나시죠? 네. 예, 자기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완벽형 성인아이들이나, 지배형 성인아이들이나, 또는 의존형 성인아이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저기를 하고 싶어 하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하고 싶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못 건드리게 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지배형, 의존형, 완벽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방식이 지배형들은 상대방을 지배를 해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해서 나한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나한테 뭐도 뻥끗 못하게, 입도 뻥끗 못하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래? 나한테 입도 뻥끗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거나 아니면 지배형 성인아이들 뭐꼭 지배형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종종 가끔 하는 말들이 있죠. 뭐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뭐 하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밟아버리고 싶다.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밟아버리고 싶다. 묵사발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우리 쓰는 말들이잖아요. 밟아버리고 싶다. 묵사발 만들고 싶다. 찍소리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등등등등. 이게 다 지배형 성인아이들의 언어고 말이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지배형들은 뭐를 하게 되냐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상대를 뭐하게? 옴싹달싹 못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찍소리 못하게, 입도 뻥긋 못하게. 그래서 내가 괜찮고 보호받고 아무도 나한테 도전 못하게. 등등등. 이게 이제 지배형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 반면 의존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존형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숨는다고 그랬죠. 숨어요. 누구 뒤에 숨어요? 예, 그렇죠. 강한 자, 권력자, 권위자, 자기를 지켜줄 만하다고 자기가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이게 애들이 꼭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이제 뭐 서로 싸우다가 이제 뭐 이게 잘 안 되고 뭐 이게 치고 그러면 이제 엄마 데리고 나가거나 뭐 아빠 데리고 나가서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게 이제 그 의존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위로 형님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한테 싸우다가 저도 체구가 작아가지고 싸우면 제가 지거든요. 잘 못 이겨가지고 못 이기면 꼭 제가 얘기를 해요. 나 형 있다. 나 형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좀 움찔해요. 형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형 없는 애들은 서러워서 못 살죠. 그러니까 뭐 형이 없거나 언니가 없거나 뭐 여자분들은 언니가 없으면 뭐 엄마가 또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의존형 성인 아이들이죠. 의존형 성인 아이들은 그렇게 뒤에 숨어서 거기에서 안전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그렇게 이제 의존형 성인 아이들은 하려고 한다. 완벽형 성인 아이들은 이도저도 아니죠. 상대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완벽형 성인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상대가 말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완벽형 성인 아이들은 한다. 그래서 완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적으로 일처리, 완벽적으로 청소하고, 완벽하게 뭐 아무튼 업무도 잘하고, 완벽하게 뭐를 해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언터처블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나를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형 성인 아이들이 사람이 없잖아요. 지배형 성인 아이들은 지배를 하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의존형 성인 아이들은 숨으니까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완벽형 성인 아이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모든 걸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다? 그렇죠. 자기 규정이. 그래서 자기 규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 행동을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 없잖아요. 뭐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 오셔서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왜 그 율법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으로 가면 율법이고요. 사회로 가면 이게 법률입니다. 자기 규정, 법률, 율법 다 같은 거죠. 같은 기능을 하죠. 어떤 같은 기능을 하냐면 전부 다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즉,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법의 기능이고, 그게 자기 규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무하고도 관계를 할 수도 없고, 아무하고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혼자 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자 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자기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규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 규정을 이제 어떻게 해체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제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자기 규정, 이 자기 규정을 이야기할 때 종종 상담자들이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러주거나 가르쳐주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그게 아니다.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지심치료로 가면 이게 논박이잖아요. 논박을 하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살고 혼자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뭐 얘기를 하면 나하고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단지 인지적 작용입니다. 인지적 작용이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desire 혹은 wish 이런 거를 못 건드려요. 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건데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건들지 않으면 이 자기 규정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어느 정도 효과는 돼요. 도움은 조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자꾸 말해주거나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일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하면 이제 몰랐던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효과가 좀 나요. 상담 효과가 나고 불안도 줄어들고 화도 좀 줄고 이렇게 줄거든요. 줄면 이제 효과 끝, 효과 났다고 해 다 했음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언제나 일시적 효과라고 얘기해요.